그럼 내가 드는 생각, 선생님들은 진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끔은 또 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또? 있고. 또 못해왔냐? 네. 이게 피아노를 하겠다는 네. 건가 이게- 말겠다는 건가? 네, 이게 제가 약간 말을 이런- 못 하겠는데 내가 연습이 부족했다 싶었을 때는 어떤 말을 들었는지도 좀 일단 혼나야죠. 혼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나가라고. 나가라고까지. 네네. 안녕하세요. 피아노에 대한 선생님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포우의 속닥속닥입니다. 저는 포우 피아노 원장 이다힘. 네, 저는 노옥선 강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둘이 이야기하는 건 또 처음이죠. 그렇죠. 매번 수강생들 레슨하다가 네네. 이제 만날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사실 이제 보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좀 많아요. 피아노에 대해서 그렇죠. 뭐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네. 진짜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풀어볼 건데 그래서 오늘 다뤄볼 주제가 뭐냐? 바로 수강생이 연습을 못 해왔을 때 진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혹시 주변에서 수강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가? 거의 이제 수업하는 동안에 일주일에 매일 듣죠. 많은 분들이 네. 연습을 못 해왔다고 하시나요? 혹시? 근데 사실 못했다의 기준이 어. 하시긴 하셨는데 본인 기준에 이 정도는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그렇죠. 못 해왔을 때. 네네네. 근데 굉장히 그랬을 경우에 좀 죄송해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의 마음을 아시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그 같습니다. 마음이 뭐죠? 약간 이게 사실대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서운하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학생 한 분 한 분을 좀 소위 영혼을 갈아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간 에너지가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조금 이게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조금 생기는데 그게 속상하죠. 이제 연습을 왜 못하셨을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서운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들이야 열심히 알려드리지만 이게 저희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피아노가.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서로가 잘 해오면 좋은데 그래도 이제 대부분 성인분들의 경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못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수강생분들이 그런 마음을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그것들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레슨에서 어떤 수강생분이 오셨는데 오자마자 대뜸 그냥 연습을 못 해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레슨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뭐 화를 내거나 뭐 잘했다고 하지도 않는 편인데 아마 그만큼 레슨 오시는 분들이 연습을 못 해왔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선생님한테 레슨 받으러 오신 학생분 중에 연습을 거의 못 해온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조금 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마음적으로는 서운한 생각이 좀 들고 궁금해 어쩌다 또 못하셨을까.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 빈도가 결국 중요한 것 같은데 빈도. 네. 이게 그래도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도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꾸준히 해오시던 분이 안 해오시는 경우랑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못 해오신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궁금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유를 좀 먼저 물어보는 편입니다. 왜 못했냐? 네. 그걸 직접적으로 좀 물어보시는 편인가요? 아니 이제 그거를 대놓고 물어봐도 되는 분이 있고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혹시 오늘 이번 주 좀 무슨 일이 있으셨냐, 일이 많이 바쁘셨냐, 네, 뭐 저번 주랑 이번 주랑 좀 뭐 어떤 다른 점이 뭐 있었었냐, 뭐 이런 것들 좀 에피소드를 좀 위주로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어쨌든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네네네. 근데 사실 성인분들의 경우가 좀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직장을 다니실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육아나 뭐 이런 것들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연습 못 해오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대부분 뭐 어떻게 되죠? 일단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는지라 그래서 좀 보편적인 부분은 대부분은 일인 것 같아요. 일, 직장 일. 네. 근데 가만 보면 사실은 이제 9 to 6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고 그쵸, 회사원분들. 근데 결국에는 일이 힘들다 보니 이게 피아노의 연습으로 조금 이어지기까지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시간이 분명 남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 너무 일이 힘들어서 연습실까지 좀 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피아노는 취미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이거를 연습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우리가 연습을 정말 충분히 못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자 그럼 내가 드는 생각, 선생님들은 진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이제 가끔은 또
못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또? 있고. 네. 또 못해 왔냐? 네. 아. 그러면 이제 그날 이제 고민을 하죠. 오늘 오늘 어떤 수업을 해야 될까? 그죠. 수업을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들고.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빈도의 문제인데 이제 가끔 그러시는 분들은 사실 그날은 할 게 나름 많아요. 그래도 이것저것 이제 좀 필요한 부분 이런 걸 찾아서 그렇게 하기가 좀 쉬운데 이게 길어지신 분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그러죠. 이제 소재가 떨어진다고. 네. 더는 이 이상은 연습이 조금 진행돼야 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이게 못한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습을 해오지 않았을 때 이 레슨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에 한계가 있다 보니 그렇죠. 이제 가끔 못 해오는 건 괜찮지만 그렇죠. 계속 못 해올 경우에는 조금 우리도 힘들어진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는 이게 거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선생님의 뭐 개인적 감정이나 어쨌든 이게 선생님과 수강생분들이지만 사람과 사람 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에서는 좀 타격은 없으신가요? 처음엔 있었어요. 처음엔 좀 있었어요. 처음에 레슨을 좀 네,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 이제 서운하면 이제 아까 그거에 더해서 화가 난 경우도 있기는 했고 어찌됐든 갈아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마음을 좀 정리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고. 네. 그거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여기서 잠깐 뭐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본인은 전공으로서 연습을 무지막지하게 해왔기 때문에 약간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죠. 어찌됐든 근데 또 저도 사실 취미를 할 때 한번 뭔가를 하면 제대로 좀 하자. 그래서 성격 자체가. 네, 그래서 다른 취미를 하더라도 약간 지속성을 가진 취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뭔가 시간을 쓰고 연습을 해야 되는 행위가 사실 저한테는 자연스러운데 사실 처음에 그 부분들이 조금 저한테는 와닿지 않는 부분이기는 했어요. 이게 이분들은 취미라는 게 지금 이 시간을 지내고 끝나는 걸로써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약간 이런 거를 처음에 좀 정하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왜 네. 일주일에 뭐 3시간도 못 하냐? 약간 그렇죠. 조금 그렇죠. 이게 피아노를 하겠다는 건가 이게- 말겠다는 건가? 네, 이게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끌어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를 그러니까 사실 전공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를 해야 실력이 늘고 안 늘고에 대한 좀 기준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정말 많이 연습은 했지만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것들 못 해왔을 때 네, 조금 네. 감정이 네. 안 좋은 경우가 처음에 있었으나 네. 이젠 좀 적응하셨나요? 이 네. 평균치에 대해서? 이게 네. 저도 이제 지금처럼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는 저 음. 직장을 한 3년 정도 다녔는데 직장 생활도 네, 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그랬으면서 왜 지금 이제 입장이 바뀐가 생각을 좀 못하지? 라는 순간이 갑자기 어느 순간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못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제 일을 해드리고 오시는 걸로 이제 잘 오셨다. 잘 오셨다. 네, 오시는 걸로 이제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연습을 안 해도 된다?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고 예, 연습을 해주시면 좋은데 못 하시더라도 오시는 걸로도 참 너무 감사하다. 그걸로 참 대단한 거다. 그렇게 마인드가 많이 생각하고 바뀌셨네요. 정말 많이 바뀌었죠. 저도. 그러면 이제는 좀 뭔가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느꼈는데 네네. 자 우리가 전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때는 이렇게 연습을 만약에 해갔으면은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이제 듣기도 하고 경험도 그렇죠. 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제 레슨을 받으셨던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교수님한테 배웠든 이제 레슨을 갈 때 내가 연습이 부족했다 싶었을 때는 어떻게 레슨을 받거나 어떤 말을 들었는지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그런 날은 마음가짐을 일단 이렇게 바꿔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부분을 골라서 가자. 그러니까 연습이 아예 안 되진 않았을 거니까 그래도 전공생이니까요. 어차피 가서 쭉 치면은 이제 10중 8구는 이제 소위 망해요. 연습을 덜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 혼나야죠. 네. 혼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냥 나가라고 했던 경우도 좀 있어서. 나가라고까지? 네네. 그래서 치자마자? 네, 치고 뭐 바뀐 게 없네? 가? 뭐 이렇게. 이걸 설마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분께서 보실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예,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네, 쫓겨난 적도 있다. 예. 쫓겨나는 게 마음 편해요. 뭘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방어를 하고자 교수님 이분이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회유책을 좀 썼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도. 그렇죠. 그렇지만 역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경험이 좀 그쵸. 얼마나 많다 보니까 이제 눈치를 금방 이제 채시죠. 음. 연습 안 했구나. 그러면은 너가 연습을 안 해놓고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저희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뭐 그렇죠. 지금은 또 전공생분들은 그렇게 안 배울 수도 네,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안 배울 다를 수도 수도 우리 때는 있어요. 좀 네. 약간 거칠기도 하고 네네네. 그렇게
경험을 해왔다. 네. 저희들은 이제 전공을 해야 돼서 그렇게 했지만 비교하자면 취미들은 사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취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괴리감이 조금 처음엔 심하셨던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지금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네, 좀 네. 이해는 한다. 그렇죠. 하지만 연습은 해봐야 된다. 네, 하시는 게 당연히 좋죠. 그렇죠. 피아노의 네. 특성상 좀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정도 수준에서는 연습은 무슨 일 있어도 거의 빠지면 안 된다는 그 단계가 있나요? 뭐 진짜 잘 칠수록 연습을 빼놓으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초급 단계에서는 오히려 연습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조금 있나요? 일단 절대적으로 연습의 양은 취미분들께는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으로 깔고 가는?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전공할 때 한창 학교를 다닐 그쵸, 때 그쵸. 하루에 하는 분량을 이제 취미분들은 이제 일주일에 나눠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작품의 정도로 조금 수준이 되는 그 정도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제 저희가 뭔가 수업을 하려면은 못해도 손은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떤 주법의 문제라던가 악상을 살린다거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나갈 수가 있는데 마디 진행 자체가 조금 어려우시면은 본인도 아실 거예요. 그 정도의 레벨이 되시면 수업판에 좀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완전히 초보이신 분들로 가면 그분들은 오히려 그냥 오셔도 돼요. 네, 오히려? 네, 오히려 그냥 오시는 게 사실 도움이 될 때가 많은 거죠. 최근에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제가 기초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해 오시더라도 조금 이게 내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거랑 조금 다른데 싶은 분들 조금 많고, 물론 노력은 정말 많이 해주세요. 열정이 다들 넘치시기 때문에. 초급들 네. 분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잘못됐다라는 거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하시는 레벨이에요.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랑 오셔서 같이 연습하시고 아닌 부분을 제가 계속 체크해드리고 또 같이 연습하고 이렇게 1시간 보내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초보자이신 분들은 오시는 게 낫고 네. 연습 못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제 소위 그 중간에 계신 분들은 중간까지 사실 괜찮습니다. 네, 중간까지도 그냥 오시면 연습할 거는 많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잡아드리고 연습 방법을 저랑 같이 복습해 보시고. 근데 어디까지나 곡이 단순할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정말 초급 단계 간단한 곡들이나 아니면 기초를 배울 때는 뭐 연습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참작이 가능하지만 그렇죠. 작품이 들어가거나 네. 정말 뭔가 기술적인 것들이 좀 요구되는 곡들일 경우에는 최소치로 유지해야 되는 연습량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연습을 이제 안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못 해왔어. 안 한 건 아니지. 이제 못 네. 해오면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 수업의 퀄리티나 이런 게 차이가 조금 많이 날 수가 있나요? 나죠.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잘 배우는 거는 똑같을 수 있는데 그 배우는 방향이 방향이 달라진다. 조금 다르죠. 그것들이 좀 어떻게 달라지나요? 연습을 못 해오면? 저도 나름 이제 학생 한 분 한 분마다 계획을 짜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연습을 좀 해오신 경우는 그 다음 단계에 진입하기가 조금 쉽죠. 이제 연습이 안 된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연습 방법을 적용을 해보고 됐을 때와 안 됐을 때를 명확하게 구분을 시켜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연습을 못 해오시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혼자 연습하시는 게 분명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네. 혼자 연습해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따로 이제 수업이 필요한 거고 이제 옆에서 제가 들어주고 이게 올바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해드리고 그 과정에서 또 배워가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못 해오시면 특정 부분을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더 골라내서 그 부분을 연습을 하고 또 이후에는 연습의 어떤 범위나 양을 조금 조절을 해드리죠. 어쨌든 못 하신 데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다. 그게 바쁘는 어쩌든. 근데 그쵸. 이제 좀 보니까 양이 좀 많은 것 같다. 연습해야 될 게. 압박이 좀 느껴지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가기를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해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연습을 못 해오셨다면 아까 이유를 여쭤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여쭤보면서 보면은 연습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려니까 좀 막막하다. 보면은 양이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그날은 오히려 또 기회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 좀 한번 제가 또 이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도 되고 그걸 좀 알고 조절을 해드리면서 그럼 앞으로 이 정도로 괜찮으시겠느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면서 그렇게 좀 더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범위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조금 꾸미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연습을 못 해와도 이 레슨 안에서 뭔가 진행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이분이 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그렇죠. 수도 있다라는 좀 그렇죠. 새로운 시각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연습을 못 해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똑같이 연습시키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뭔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해드리다 보면 거기서 또 얻어지는 것들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런 마음적으로 연습을 안 해오고 레슨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지면은 더 멀어지는데 네네. 오히려 와서 부딪히고 했을 때 그럼 더 열심히 연습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연습을 못해도 레슨에 와서는 충분히 배울 게 많고 네네.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연습을 못해 가서 이번 주 가야 되나? 아니면 미뤄야 되나? 레슨을 가면은 뭔가 내가 배울 게 없을 것 같은데 하고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맞는지 안 가는 게 낫는지 차라리 연습을 하고 오는 게 낫는지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오세요. 예요 저는. 일단 오세요. 일단 와라. 네. 뭐 연습을 했든 안 했든 와라. 네, 오셔야지 저도 점검이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지를 저희가 계속 알아야지 이제 연습의 계획을 짜드리든 뭐든 이거를 저희가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안 오시게 되면은 사실 피아노 연습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주일의 꾸준함도 끊겨요. 그것조차 그렇죠. 레슨인도 사실은 꾸준함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끊기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어찌됐든 일주일에 한 번 이 지속성을 가지고 그 시간에 가는 이유도 사실 그 일주일에 한 번 받는 걸 기준으로 스케줄을 맞추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꾸준함을 가져가는 건데 그렇죠. 연습을 못했다는 이유로 그 꾸준함을 포기하기엔 사실 그게 너무 아깝죠. 그동안 쌓아왔던 꾸준함인데 그리고 그렇게 오셨을 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조정을 조금 하고 연습을 조금 같이 하면서 그렇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어쩌면 내가 피아노와 계속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그렇게라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 기회를 사실 날려버리시는 거죠. 안 오게 되면. 저는 그게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 어찌됐든 피아노와 계속 가까이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연습을 조금씩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게 다 실력 향상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연습을 했든 안 했든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죠. 오는 게 뭐 오셔야 실력이 늘는 것과도 연관이 있고 그렇죠. 또 그리고 계속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비유를 조금 하면은 이해가 쉽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네네. 우리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 2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면 믿음 이런 네. 것들이 실제로 진짜 약해지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외국에 있었을 땐 그런 것들이 좀 제한이 돼서 못 나갔던 경우가 있는데 네네. 확실히 그때 나의 뭔가 이 믿음이 약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피아노랑 좀 비슷하구나. 네네. 왜냐면 이게 레슨이라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이유가 나의 그 피아노에 대한 열정을 계속 이어가도록 만드는 장치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에서 연습을 못했다고 안 오면 더 안 하게 되고 약간 이렇게 그렇죠. 될 수가 맞아요. 있어서 좀 위험해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무조건 오는 게 좋다. 그렇죠. 사실 뭔가 되게 이제 또 돈을 내는 입장에서 100을 배우고 싶은데 못해 가면 막 오늘 막 5밖에 못 배우고 10밖에 못 배우고 뭘 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싶으시죠? 그러면?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돈을 내셨으니 연습 선생님으로 써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기초 단계는 연습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빨리 가긴 가요. 네. 붙잡고 이제 그렇죠. 혼자 연습할 때도 잡아주면 그렇죠. 근데 그게 꼭 비단 기초에서 저는 끝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어찌됐든 지금 저희가 성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습을 같이 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건 되게 큰 메리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오셔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오실 때 정 마음에 걸리시면 선생님 오늘 연습 좀 같이 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혹은 제가 그냥 요새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충분히 느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제가 안 보이는 데서 연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분들이 잘 해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죠. 그치만 이제 가끔 들으면 연습하신다 그랬는데 왜 연락을 하시지? 이런 분들이 조금 있어요. 네, 물론 정말 성실하게 연습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늘 그렇다고 믿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혼자 연습하시는 것과 같이 똑같이 3번을 반복하더라도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발전된 방법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같이 연습해도 좋으니까보다는 얻어가는 게 훨씬 많을 그렇죠. 것이다. 적어도 연습 방법에 한해서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죠. 이게 잘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차이고 안 됐을 땐 어떤 게 문제가 있었고 잘 됐을 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서 잘 됐다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목표는 항상 그거예요. 일주일에 하나라도 해결을 해보자. 제가 뭐 가끔 10개를 내드리는 분들도 있고 이분은 정말 10개까지 들었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하나만 내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10개를 내드리는 분들은 이제 그만큼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고, 하나만 드린 분은 그것만 하실 정도로 시간이 조금 촉박하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드리는데 같이 하는 거죠, 그거를. 그날 저랑 오셔서.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감을 잡고 가셔서 그 부분만 연습하시게. 연습 방법을 배우고 간다고 생각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네. 맞는 소리인 것 같네요. 네. 사실은 저희 뭐 피아노를 배우시면은 레슨을 뭐 엄청 몇 시간씩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받는데 연습하는 시간이 더 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연습할지에 대한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레슨을 이어가는 게 그런 연습 방법들을 배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올바르게 좀 사용하게 될 수 있는 좀 그런 그렇죠.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레슨은 웬만하면 빠지지 말아라 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네네. 그러면 많은 성인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몇 시간 정도, 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를 연습해야 실력이 계속 늘 수 있는가? 기준을 잡아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실까요? 바라건대는 그래도 좀 많이 잡으면 2시간? 일주일에 2시간? 하루에 2시간.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2시간은 네네. 조금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근데 이제 2시간은 솔직히 조금 초기에는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2시간 하루에 2시간? 네, 하루에 2시간 쉽지 않다. 네, 저희도 힘들 것 네.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정말 좀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면 하루에 1시간씩 꾸준하게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하면 올바른 방법으로. 네. 하다못해 이제 스케일을 연습하더라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딱 뭔가 이거를 이번에 하면서 요것만 지켜서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정확하게 들어서 친다던가 혹은 뭐 엄지 손가락이 튀어나오지 않게끔 한다던가, 그러니까 뭐라도 컨셉을 하나 정확히 지켜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1시간 연습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양이 적을 땐 특히나 이제 뭐 연습을 하루에 30분도 겨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죠. 근데 보통 보면은 그래서 연습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치고 안 되는 부분을 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괜찮거든요. 안 되는 부분 해요. 똑같네. 그렇죠. 안 되는 부분은 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몇 번 쳐보고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거기를 해결을 시키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아니요. 근데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해결이 돼야 거기를 무난하게 지나가야 그 다음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감이 잡히는데 늘 보통 보면은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치시고 그냥 계속 그것만 내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거는 연습이 아니에요. 정말 그냥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습하려고 30분이라는 귀한 시간을 내신 거잖아요. 그런 거라면 저는 그 30분 동안에 내가 안 되는 곳, 제일 안 돼서 힘든 곳, 당장 그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나아짐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시면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뭐 한 1시간 정도는 하시고, 네, 하루에 1시간 하시고 1시간 정도는 기준으로 하고, 네. 그러면 한 뭐 6시간, 7시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 포우피아노 학원에서 수강생분들의 연습량도 체크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과 조금 부합은 하신지 수강생분들을 보면 7시간은 좀 하시는 편인가요? 최근에 이제 좀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좀 있어요. 진짜? 네, 있어요. 저희 오는 날 빼고는 이제 6시간이 최대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조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해가지고 7시간을 채우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확실히 차이가 보여요 요새는. 이게 좀 연습량을 또 체크하다 보니까 네네. 잘하시는 분은 역시나 뭔가 네. 하셨고 있었겠구나. 네. 약간 이런 게 맞아요. 있고. 어떻게든 변화가 반드시 있어요. 확실히 보니까. 연습량에 따라서 그게 좀 있었다. 네, 체크를 확실하게 해보니까. 있고, 그다음에 조금 작은데도 변화가 있으신 분들 보면은 어떻게 연습하시냐고 여쭤보면 저 이 부분만 했어요 이래요. 저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만 연습했다. 다른 거 다 안 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해결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서 그렇죠. 이거 하나라도 고쳐간다. 그렇죠. 이런 마인드로 연습을 하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좀 변화가 있었다. 네, 집약적으로 하셔도 확실히 목표가 있는, 내가 확실하게 뭔가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의 연습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기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확실히 요즘에 좀 저희가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연습량을 체크해드리고 좀 관리를 해드리면서 느낀 거는 일주일에 5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5시간 이상은 해야 좀 네네. 변화가 일어나고 네네. 저번 주랑 별 다를 게 없네 내지는 좀 저번 주보다 별로 못하네 하시는 분들을 딱 연습량을 딱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한 3시간, 막 네. 2시간 이 정도를 네, 맞는 하셨던 것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저희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 5시간이라는 기준이 저에게는 조금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 네네네네. 그런 기준이 된 것 같아서 그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다. 네네네. 기초분들은 그렇게는 안 해도 되잖아. 기초분들은 저랑 오셔서 1시간 빡세게 하고 가시면 그러고 이제 가서 사실 기초분들은 피아노 앞에 앉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습관부터 네, 잡아라. 그렇죠. 앉으셔야 돼요 일단. 앉아서 건반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그분. 앉는 습관 마치 우리가 그렇죠. 헬스장을 가야죠. 운동을 안 해도 그렇죠. 찍고 그 습관을 들여라 그렇죠.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냥 많이 네. 앉아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연습량과 그리고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이거는 좀 번외 질문이긴 한데 연습을 하나도 못 해오신 분이 네네. 근데 막상 레슨에 왔더니 엄청 잘 돼 수업이 이런 적은 혹시 있으셨나요? 그런 거? 있기는 한데 물론 당연히 적겠지만 그런 특이 케이스가 좀 있었나? 이분 완전 잘하는데 연습 하나도 못 해왔다고 했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집중력이 유독 높으셔서 그날 그 순간 집중력이 네. 그래서 눈에 이제 약간 불꽃이 약간 튀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보고 약간 네. 이런 느낌. 그렇게 해서 집중해가지고 하시는 날은 이게 그 현상이구나. 집중력이 본인이 경험했던 그 네. 현상. 그렇죠. 이게 그 순간에 이만큼이 맞아. 그럼 이제 약간 이제 저한테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타면 되실 분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연습을 안 해왔기 때문에 되는 건지 아니, 평소에 그걸 계속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퍼포먼스를.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아쉽죠. 이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은 그 연습 못 해온 날에 유독 집중해서 뭐 일주일치를 하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제 네. 그런 분들한테는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사실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는데 연습을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 특수 상황에서 집중을 한 거지 사실 일주일 맞아요. 내내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왕이면은 꾸준히 오는 게 좋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집중력은 저희가 수업하면서 끌어올려 드릴 수가 있어요. 그쵸. 그쵸. 뭔가 선생님이라면 또 네. 막 집중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중력을 저희가 끌어올려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간에 엄청나게 집중력을 쪼개서 평소에 좀 하고 오시면 너무 좋죠. 레슨에서 폭발적인 때는 있지만 굉장히 그렇죠. 빈도수가 작고 그렇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일주일 그냥 무난하게 연습해오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그 순간은 잘 하시더라도 이제 하나씩 파고들라고 시작하면 이제 보이죠. 이제 틈이 보이죠, 결국에. 맞아. 결국에 파고들면 보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순간에 그렇게 확 한 다음에는 희석이 되고 막 다 까먹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뒤돌아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좋진 않다. 맞죠. 저희들도 뭐 이제 연습 체크를 해드릴 때도 몰아서 했는지 아니면 이제 나눠서 했는지까지 체크를 그렇죠. 해드리는데 맞죠. 확실히 이게 균등하게 나눠서 하신 분들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맞아요. 것도 있어서 이게 벼락치기는 참 안 좋은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레슨 받는 게 그게 계속 이어지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꾸준함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뭐 매일매일 연습하면요 좋지만 레슨도 꾸준함으로 이어가면 그것도 실력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고 어떠셨나요? 뭔가 속마음을 좀 많이 얘기하신 것 같은지 뭐 지금 나온 얘기로는 난 괜찮다 뭐 약간 이런 식인데 왜냐면 막 나랑 이제 안 챙겨줄 것 같고 막 이제 더 안 알려줄 것 같고 막 이런 불성실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본인은 이제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고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요. 저도 추측일 뿐이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마음이 걸리신다면 연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라리 연습을 해달라고 그리고 오셔서 연습을 안 해서 오늘 수업을 못 받겠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 좀 자포자기하고 오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오셔서 저랑 그날 재밌게 연습하고 가시고 아니면 그냥 와서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연습을 거의 못했으니까 선생님이랑 연습이라도 좀 하고 가자. 그냥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오히려 안 오시는 게 애가 타요. 오히려. 그렇죠.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경험치상 그렇게 안 오기 시작하면 이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는 열정 있게 시작한 피아노도 결국에는 좀 멀어지게 되고 그만하게 되는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차라리 연습 못해도 그냥 레슨을 이어가라. 약간 이렇게 하시고 그것도 있고 그냥 뭐랄까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제 수강생이긴 하지만 그냥 이제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그냥 막 기다리는 거야 그냥 오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오시겠지 하고 저는 그런 늘 이제 준비를 하고 오잖아요. 오늘 오시면 어떤 걸 해드릴 거고 그렇죠. 저희는 준비 항상 하니까. 어떻게 해드리고 싶고 거기에 사실 한켠에 연습을 못하고 오셨을 때 플랜이 항상 있어요. 있으니까 그냥 오셔서 저희가 그 준비한 마음을 받아만 가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사실 저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연습을 못 해와도 충분히 진행 가능한 그런 커리큘럼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거기서 그럼 이분은 오늘 연습만 시켜야 돼 이러진 않잖아요. 네네. 그 와중에도 뭔가를 바꿀 수 있고 네네네. 어떤 연습법을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저도 그거는 항상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레슨 진짜 안 빠지고 나오신 분들이 결국에는 연습을 못 하다가도 나중에 또 연습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네네네.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인분들이 요즘에는 되게 피아노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나 뭐 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일단 시작을 안 하신 분들께는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오셔서 건반도 그냥 만져보시고 그래서 그냥 설레는 마음만 안고 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꾸준히 이어가시는 분들께는 그냥 정말 그 꾸준함만 늘 그냥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게 어떤 방법이 되든 일주일에 한 번 오든 그냥 그 꾸준함만 쭉 유지하면서 선생님을 그냥 믿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찌 됐든 계속 방법을 계속 찾아주실 거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쵸.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걸 제일 두려워하시잖아요. 배우신 분들이 이제 조금 뭔가 알아듣기 힘들거나 그랬을 때 그걸 그냥 안고 가시는 분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레슨이란 거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가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이게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저는 좀 더 시너지가 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쭉 계속 꾸준함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그 꾸준함을 잊지 마시고 좀 더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면 그냥 물어보셔라 편하게. 사소한 거라도 저는 그런 것까지 본 것 같아요. 도 이렇게 누르는 거 맞냐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누르는 거 맞냐고 그러면은 그분은 그게 해결이 돼서 너무 행복하대요. 결국엔 뭔가 그런 걸 알아가고 내가 그렇죠. 늘려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뭔가 대단한 걸 배운다라고 생각하기보단 피아노라는 악기가 어떤 거고 내가 건반을 누르는 거라는 건 무엇인지 앉는 거란 무엇인지 이런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저희가 알려드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냥 배우러 편하게 오셔라. 두려워 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연습을 우리가 항상 같이 끌고 가야 되다 보니까 네네.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서 그 레슨이란 것들이 그거를 끈을 안 놓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장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누구나 기복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방학 때는 진짜 거의 안 한 적도 있었고 약간 이런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것들도 레슨이 있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 때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이란 거를 피아노를 하면은 절대 뭔가 떼어놓을 수가 없다 보니까 네네. 뭐 이제 좀 열정이 떨어졌을 때는 그냥 레슨만 나오면서 하다가 그럼 다시 불 붙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주를 준비해도 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습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뭐 꾸준함이 되게 중요한 거고 저희들 마음속으로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니까. 전혀 그렇죠. 아니라는 거. 모든 선생님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오히려 이분을 어떻게 하면은 피아노를 더 치게 만들까에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나눈 얘기로 좀 많은 성인분들이 피아노를 이어가는데 부담을 좀 줄이고 물론 연습은 해야 되지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뭔가 레슨은 와서 내가 잘했어요 하는 걸 확인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고쳐야 될지 돌파구를 함께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너무 거창한 기술을 배워서가 아니라 태도나 마음적인 부분에서의 돌파구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요즘에는 좀 연습을 못하고 이렇게 처져 있는가. 그래서 오늘 재밌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선생님께서 또 진솔한 얘기를 들려주셔서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거와 관련해서 재밌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뭐 경험해본 내용이나 아니면은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주제를 다뤄봤으면 좋을지까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